안녕하세요. 두 번째 주에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키워드는 프로세스입니다. 프로세스는 우리가 소프트웨어 공학에서의 3대 목표, 그 품질과 그리고 비용, 시간을 어떻게 만족시키는지에 대해서 다룰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와 관련돼서 프로세스의 생명주기가 무엇이고, 프로세스가 무엇이고, 바람직한 프로세스의 특징은 무엇이며, 그리고 잘 알려진 각각의 개발 프로세스와 그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법론이라는 것이 어떻게 프로세스와 다른지, 그리고 주어진 환경에서 어떠한 프로세스와 방법론을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토의사항으로 우리가 수행하는 과제에 어떤 프로세스를 채택해서 어떤 작업을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한 내용은 생명주기와 프로세스 모델, 지원 프로세스 방법론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그러니까 세 번의 동영상으로 나누어서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리 먼저 프로세스가 없는 개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여러분들은 프로세스를 고민하지 않고 개발해 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를 대략적으로 리스트업 한 다음에 바로 프로그래밍에 점핑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딩을 작성을 하고 한번 돌려보고 만족을 하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고 다시 또 구현을 하고 또 다시 돌려보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코드 앤 픽스 혹은 빌드 앤 픽스 모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작업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설계하는 작업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했을 때 이런 작업을 하게 하고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할 때에 특별한 작업 목표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테스팅에 대한 작업에 대한 생각도 별로 하지 않습니다. 체계적인 테스팅 작업이나 품질 보증 차원의 활동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로그래밍하고 만족할 때까지 수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를 짜내고 다시 돌아가는 이런 작업들을 많이 하셨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는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게 되면 우리가 소프트웨어 개발을 할 때의 목표는 정해진 기한 내에 주어진 예산을 사용을 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좋은 품질로 개발하기 위해서 프로세스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 세 가지를 만족을 시켜야지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가 성공했다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한 10%가 성공을 하고 90%가 실패를 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파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소프트웨어의 요구사항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규모가 점점 커진다라는 약점이 있고요. 또한 정해진 기간 내에 고품질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이 규모가 커질수록 점점 더 어려워진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는 상당히 중요한데요. 여기에 대해서 오른쪽 그림에 나온 사람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이 마츠 험프리인데요. 이분이 한 이야기가 뭐냐면 소프트웨어 제품의 품질은 그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된 프로세스의 품질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거죠. 즉 어떠한 여러분들이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제품의 품질의 결과가 나오게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품질의 소프트웨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방식으로 개발할지에 대해서 결정이 되어야 되고 그 방식을 결정하는 것이 프로세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가끔씩은 프로세스라는 이야기도 하고 방법론이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면 프로세스와 방법론이라는 두 가지 용어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프로세스라고 할 때는 단계적인 작업의 틀을 정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는가에 중점을 두고 있고 결과물을 어떤 결과물을 어떻게 식으로 표현하는지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패러다임에는 독립적이란 이야기를 하고요. 각 단계가 다른 방법론으로 실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좀 더 추상화된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퍼포스 프로세스, 나선형 프로세스, 프로토타이핑 프로세스, 유니파이드 프로세스, 애자일 프로세스 이런 것들이 프로세스로 불리게 되고요. 방법론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세스의 구체적인 구현에 대한 말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어떤 것을 하는가가 아니고 어떻게 하는가에 중점이 되어 있고요. 따라서 결과물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지도 표시가 되어 있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들어갑니다. 패러다임의 종속적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절차와 함께 기술, 가이드라인 같이 구체적인 모든 상황, 아웃풋 산출물에 대한 템플릿까지가 제시되는 것이 방법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조적 분석, 그리고 설계 방법론이 있을 수 있고, 객지 지향 방법론이 있을 수 있고, 컴포넌트 방법론이 있을 수 있고, 에자일도 방법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해서 우리는 이제 프로세스하고 방법론의 차이점에 대해서 봤는데요. 그러면 프로세스의 조금 더 위에 있는 소프트웨어 생명주기, 소프트웨어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은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기술적, 관리적인 이슈를 다루는 작업들의 모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발 모델별로 컴포넌트 프로세스 그리고 부 프로세스가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서로 다른 목적을 지닌 프로세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세스가 서로 협력해서 전체 목적을 만족을 시켜서 이제 프로세스가 처음에 소프트웨어가 탄생을 해서 소프트웨어가 사멸할 때까지의 모든 과정을 우리는 소프트웨어 생명주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고객에게 요구사항을 받는 요구 분석, 그리고 설계, 구현, 테스팅을 해서 유지 보수를 해서 그 소프트웨어가 사멸할 때까지 모든 것들을 우리 사람이 태어나서 생로병사를 겪어서 죽는 거와 같이 소프트웨어도 언젠가 탄생을 해서 죽을 때까지의 그 모든 과정을 소프트웨어 생명주기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소프트웨어 생명주기는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추상적인 표현이고 그 각각의 생명주기에서 발생하는 작업은 순차적, 병렬적 단계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우리가 프로세스 모델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소프트웨어 공학 패러다임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즉 인간의 생로병사가 인간의 생명주기이듯이 소프트웨어를 살리고 그리고 어떤 재활하는 모든 활동들 그리고 관리하는 모든 활동들에 대해서 정의를 할 수 있고요. 거기에 대한 아웃풋 산출물이 작성되며 그리고 그 생로병사와 같은 기본 골격을 제시를 하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에는 프로젝트에 대한 비용 산정과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기본 골격도 포함이 됩니다. 또한 참여들 간의 의사소통의 기준과 용어의 표준화를 가능하게 하고요. 그리고 문서화가 충실한 프로젝트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소프트웨어 생명주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프로세스는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은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수행되는 작업의 단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로세스 모델이라는 걸 보게 되면 계획, 분석, 설계, 구현, 시험, 인수 설치 이런 것들이 프로세스이고 프로세스 모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프로세스 명세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 명세라는 것은 이 과정을 어떤 식으로 이제 수행해 나갈지에 대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계획이고요. 프로세스라는 것은 실제로 수행한 모든 활동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기술적 관리적 이슈를 다루는 작업을 우리가 프로세스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세스란 다시 얘기하면 일단은 절차를 의미하는 거죠. 작업들의 관계를 정의하고 있는
절차와 방법을 프로세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절차와 방법은 도구와 장비에 따라서 어떤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소프트웨어 개발에 쓰이는 도구와 장비도 프로세스에 포함이 될 수 있고요. 또한 이 과정은 개발하는 어떤 사람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 프로세스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교육 및 동기부여가 되어 있는 인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인원이 각각의 책임을 가지고 각각의 작업들을 수행할 때에 그 총체적인 내용을 우리는 프로세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즉, 프로세스란 주어진 목적을 위해서 수행되는 일련의 절차를 이야기하고요. 그 안에서는 절차와 함께 인력, 기술을 통합하는 어떤 디스크립션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리고 각 작업, 절차의 순서와 활동이 명확하게 정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준 프로세스를 사용하는 조직원들의 공통된 행동 양식을 지정해주는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프로세스의 종류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기 때문에 개발 프로세스가 있고요. 또한 그렇게 해서 수행하는 프로젝트가 일정 시간 내에 끝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끝나게 해줄 수 있는 관리 프로세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관리 프로세스에서의 대상을 보게 되면 형상 관리 프로세스 관리 프로세스 같은 게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소프트웨어 프로세스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품에 대해서 관리하는 프로세스가 있을 수 있고 더욱더 쪼개지게 되면 제품을 개발하는 프로세스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제품 개발 프로젝트가 일정한 비용과 일정한 시간 내에 끝나게 하는 관리 프로세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리에는 소프트웨어 형상 관리가 들어갈 수 있는데 이 형상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영어로 번역하면 컨피규레이션입니다.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 산출물은 여러 가지 산출물이 있고 그것들이 어떠한 양식을 가져야 되고 어떠한 항목을 가져야지 되는지를 정의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코딩을 했기 때문에 코드에 있어서 우리가 개발하는 소프트웨어의 파일, 예를 들어서 .java 파일이라든지 .c 파일이라든지 .python이면 .py라는 파일이 몇 개가 있고 어떠한 파일명을 가져야 되는지를 이르는 것이 형상 관리의 일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프로세스 자체를 관리하는 프로세스도 있습니다. 그걸 프로세스 관리 프로세스라고 약간 메타적인 성격을 가진 프로세스를 정의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프로세스를 정의할 때 여러분들이 정의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요구 분석 설계, 구현, 테스트라는 프로세스를 정의한다면 그 각각의 프로세스 단계가 있는데요. 그 프로세스 단계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입력과 진입 조건, 그리고 출력과 엑싯, 출구 조건입니다. 입력이라는 것은 이 프로세스의 입력으로 주어지는 산출물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요. 진입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프로세스 단계에 진입할 때 만족해야 되는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출력이라는 것은 해당 프로세스가 끝나고 나면 나오는 아웃풋을 이야기하고요. 출구 조건, 엑시 크리테리아라고 얘기하는 이것은 이 프로세스 끝나는 조건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프로세스 단계마다 검토와 검증을 이렇게 붙여서요. 그 프로세스와 제품의 품질 향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프로세스 단계에 대해선 제어하는 활동이 있을 수 있고요. 검토와 검증을 통해서 프로세스 관리를 위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프로세스 정의를 할 때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작업의 결과와 그리고 검증 요건을 명확하게 정의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작업의 방법도 정의가 되면 여러분들이 편리하게 따라갈 수 있겠죠. 그리고 진입 조건과 출구 조건이 정의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동영상 강의 마지막으로 좋은 프로세스의 특성에 대해서 4가지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테스팅과 요지 보수의 용이성이 있는 프로세스가 좋은 프로세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를 보게 되면
유지 보수는 소프트웨어 생명 주기의 90%의 비용을 소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 제품을 일단 만들고 나면 그 제품을 만든 시간의 90% 이상이 유지 보수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 개발을 할 때 실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테스팅의 개발 비용의 50% 정도의 비용을 소요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 분석과 설계를 통해서 테스팅 비용 감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분석과 설계를 잘 한다면 시험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게 또 하나입니다. 그러면 코딩에는 얼마나 들어가느냐? 전체 개발에 20% 정도만 사용을 해도 상당히 많이 사용하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코딩이 개발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하겠지만 그게 아니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에 들어간다든지 실제 소프트웨어 제품을 개발한다면 코딩에서 차지하는 비용은 10에서 20% 정도의 퍼센티지만 여러분들의 활동에 포함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좋은 프로세스의 특성은 예측 가능성입니다. 우리는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개발에 있어서 비용, 그리고 시간, 그리고 품질, 이 세 가지가 주요 축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우리는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 관리를 하는데 그 관리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 안에, 편차 안에 표현될 수 있도록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이 비용, 시간, 품질이 어느 정도 우리가 기대하는 예측하는 범위 안에 있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통계 근거에서 프로세스를 제어할 수 있다면 그것은 좋은 프로세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결함 제거를 바람직하게 하는 프로세스를 의미합니다. 여기 이제 조금 어려운 노테이션이 나오는데요. 여기 이 왼쪽에 Y축을 보게 되면 Relative Cost to Fix Error입니다. 그러니까 에러를 고치는데 드는 비용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X축을 보게 되면 X축은 요구 분석, 설계, 코딩, 테스트, 억셉턴스 테스트, 오퍼레이션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오퍼레이션 테스트 각각의 단계에서의 그 에러를 수정하는 비용을 보게 되면 리쿼어먼트에서 만약에 에러를 수정하면 한 3 정도밖에 비용이 안 듭니다. 디자인에서 수정을 하게 되면 한 5 정도의 비용이 든다고 치고 코드에서는 한 10 정도의 어떤 오류 수정 비용이 든다고 하면 이게 억셉턴스 테스트까지 가게 되면 비용이 대략 50 정도가 들어가고 그리고 오퍼레이션 쪽까지 가게 되면 대략 한 100이 넘어가는 비용이 들게 됩니다. 이 이야기인 즉슨 여러분들이 어떤 오류가 있는데 어떤 오류를 그 요구사항에서 만약에 제거를 하는 비용은 한 3 정도면 충분하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유지 보수하는 단계에 들어가서 그 똑같은 에러를 만약에 수정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100이 넘어가는 그러니까 즉 100이 넘어가는 상태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30배에서 100배 정도의 더 노력과 비용을 들여야지만 그 오류를 제거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존의 소프트웨어 공학자들이 밝혀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보엠이 밝힌 사실을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바람직한 프로세스의 특징은 변경을 쉽게 다룰 수 있는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개발 단계가 있고 개발 단계마다 변경에 대한 피드백을 빨리 넣을 수 있는 그러한 프로세스가 좋은 프로세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해서 바람직한 소프트웨어 프로세스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개발 프로세스 모델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